우리 잠깐 쉬었습니다. 잠깐 쉬었는데 일단은 1부에서 뭐 어떤 얘기 했었냐면은 일베 현상에 대해서 일단 객관적으로 좀 얘기를 했어요. 어떤 건지 좀 알아야 되니까. 근데 강 선생이 가장 먼저 우리한테 이제 좀 주의해보자라고 얘기했던 거는 너무 일반화시키지 말자라는 거였죠. 그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일단은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그 컨텐츠 안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가를 좀 정리해 주셨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 하나는 이제 지역에 대한 비하가 주요한 담론을 이루고 있더라라는 거였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성, 세 번째로는 이제 정치적인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다라는 거였죠. 이제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보수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있겠지만,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를 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신상을 자꾸만 이제 그 터는 테러를 한다. 그리고 여성 어린이에 대한 비하나 어떤 폐륜적인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비윤리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객관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일베라는 현상, 일종의 사회적 현상이죠. 왜냐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유저들이 접속을 하고 있고, 요거 글을 읽고 이 글을 생산해내는 사람들이 뭐 1, 2만 단위가 아니에요. 그 매일 뭐 몇십만 명이 접속을 하고 있고요. 거기 총 회원수가 100만을 넘어갈 정도니까 그 굉장히 큰 사회적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눠보고 싶은 이유는 이제 일베들의 이런 행동이라던가 어떤 사고 체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줄 수 있느냐, 요 문제입니다. 물론 많은 문제점들이 있죠. 그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미 일베들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박멸해야 될 존재다. 뭐 이런 거는 뭐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그건 이제 저희가 할 얘기는 아니고 저희는 지적 대화를 하는 자리니까. 저는 박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전 일베를 굉장히 변명해주고 싶은 거 많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들여다 맞는 거에 대해서. 근데 박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베 사이트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아예 일베 사이트를 완전 자체를요? 그분들을 모아놨을 때 너무나 커다란 시너지가 생기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안 좋아요. 그분들에게도 안 좋아요. 그분들이 악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이 문화 안에서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이걸 들여다보게 되면 예를 들면 여성 비하 표현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나중엔 그게 비하라고 느껴지지도 않게 되고,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 사진을 보면서 그거를 되게 성적 대상으로 삼는, 그러니까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처음엔 거부감이 들겠지만 아무튼 그냥 재미가 있어. 그래도 계속 보다 보면은 점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노출되는 것 자체가. 이거에 대해서는 쉽게 비판할 것 같아. 뭐냐면 이제 왜 여성부에 대한 얘기도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여성부에 대한 얘기는 이제 여기뿐만이 아니라 나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면은 폭력 성향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로 그러냐라는 거지. 그게 전혀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건 게임이랑 약간 구분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 일베라는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됐을 경우에 사람이 좀 더 특히 일단 어린 친구들이 좀 많은 걸로 통계적으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10대에서부터 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학교에 반에 한두 명은 일베를 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100%. 재밌으니까. 재밌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일종의 세뇌가 되는 거죠. 똑같은 어떤 언어 체계, 그러니까 우리 사고로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화라던가 여성을 비하하는 뭐 김치녀 같은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노출된다 보면 저도 이제 독실이가 얘기했듯이 그런 어떤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일종의 학습 효과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좀 난 개인적으로 그럼 과하게, 그러니까 어디까지 비판할 수 있고 어디까지 비판하지 못하는가를 좀 우리가 명확히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 B급 문화가 형성돼 있고, 그러니까 비윤리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베를 폐쇄하자는 그러니까 공권력을 통해서 그거를 없애버리자는 게 아니라 너무 극단적인 그래야 된다는 생각은 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분들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모아놨는데 내가 약간의 자극적인 이야기를 했어. 사실 다른 데서 말 못하는 것들을 그게 본심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야 너 그런 소리 하면 안 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심한 이야기에 대해서 박수 쳐주게 되면 우쭐우쭐하면서 자기의 본심보다 더 심한 이야기들, 예를 들면 한국 여성에 대한 비판이 사실은 내가 그냥 연애도 좀 못하고 그냥 봤을 때 좀 데이트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그냥 조심스럽게 꺼냈는데 이 사이트만 와보면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원래 걔네들은 그래도 싼 애들이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달렸을 때
점점 극단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지금 얘기했던 게 저는 맞는 것 같은 게 폭력적인 게임이 폭력성을 부추긴다. 혹은 야동을 많이 보면 실제로 굉장히 뭐 안 좋은 성적 그 왜곡된 관념을 갖게 된다. 저 이거 다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근데 기본적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일베가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진보적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점인 것 같고, 지금 어떤 생각하는 거냐면은 치료의 대상인 거야. 얘들은 잘못돼 있고 치료의 대상이니까 얘가 없어지든지 너희는 지금 안 좋은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 내가 그걸 구제해줘야 된다라는 사고방식 자체가 이거는 상호 폭력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그럴 생각이 수는 드는데, 있겠네요. 그러니까 나는 일베에 대해서 B급 문화를 유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가 정말로 문제인가? DC 인사이드 정도면 괜찮겠죠. 근데 여기는 실제로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로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세련되게 행동으로는 표현하지 않는 거를 선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해킹을 해갖고 나 모든 밤 외로워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범죄에 대한 처벌이 있는 것과 어떤 소통의 방식 전체를 차단하려고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개별적인 문제적 사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처벌해야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예상된다. 범죄가 예상된다고 하니까 아예 초기에 다 없애버리겠다. 이거는 너무 극단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인 것 같다는 저도 생각이 완전히 폐쇄하자 이런 논의는 그렇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거고 그거는 나는 이제 그 일베에서 우리가 비판해야 될 대상을 명료해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명료하게 하고 이들이 사용하는 어휘 방식이나 아니면 이들이 뭐 그런 표현 방식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사람들에서 그러니까 깡 선생님이 정리를 아까 진보 정치하면서 조금 하시려고 하셨었는데 뭐를 걱정하는 거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념화되는 거가 사실은 걱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념화되는 건 왜냐면은 B급 문화로서 사실 우리 인간 모두한테는 이 디오니소스적인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인간을 그리스 사람들 둘로 봤다며 아폴론적인 것도 있고 디오니소스적인 것도 있고 아폴론적인 거라는 거는 도덕적이고 이성적이고 한 건데 디오니소스적인 거는 이제 어떤 해방구를 찾는 요소가 그렇지. 있죠. 인간 누구나. 그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거고 근데 그런 표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디오니소스의 기본적인 체계나 질서는 어떤 거냐면은 무질서인 거야. 무질서하고 혼란한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내가 걱정되는 건 난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들이 이념화하고 있다는 거죠. 애국보수다. 그러니까 계속 비판을 받다 보니까 진보 세력으로부터 끊임없이 너 벌레다. 퇴치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계속 비판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비판을 받은 대상들인가?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념화의 옷을 입혀주는 거야. 니네가 진짜 애국이고 보수다.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 애국 보수를 하고 우리가 결집하고 실제로 믿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 B급 문화를 벗어나서 하나의 전체주의가 되는 게 사실은 난 걱정인 거지. 그거는 왜 문제인가요? 얘네들이 스스로를 애국 보수라고 생각하는 게 왜 문제가 되죠? 저는 그거는 오히려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게 파시즘의 시작인 거예요. 그렇죠. 이따가 할 얘기였는데. 그지. 독일의 나치즘, 그리고 이스라엘의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 이거의 시작인 거야. 이게 전형적인 시작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남들에게 강요한다든가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뭔가 이렇게 전체주의를 주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애들이 뭉쳐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반대쪽 진보의 극에 있는 뭐 사이트가 있다고 얘기를 할게요. 전 잘 모르니까. 근데 그 사이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러면? 마찬가지 경향이 나타난다면 역시 경계해야죠, 그것도. 그러니까 일단 파시즘에 대해서 조금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쉽게 말하면 전체주의인 거죠. 그렇죠. 어떤 개인들의 어떤 의견이라던가 가치 이런 거보다는 공동체 전체의 목적 달성 그거에 최우선 가치를 주는 거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들 이거는 불관용입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껴안고 가는 게 아니에요. 포용을 안 하고 넌 죽어라. 테러, 그러니까 백색 테러를 그래서 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일베 쪽에서 생각하는 그 반대파들이 있습니다.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진보 세력이라든가, 뭐, 여성, 뭐, 전라도 사람들, 이런 것들은 국가 발전의 적으로 간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사고 구조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전형적인 파시즘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그 파시즘 연구하는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단 파시즘에서 가장 첫 번째 하는 메커니즘이 가상의 적을 만듭니다. 공동체 안에. 예.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그게 유대인이었고요. 뭐 다른 체계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었죠. 전통적으로.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우리 사회 내부에서 또 다른 적들을 찾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주 노동자들도 많잖아요. 외국인들에 대한 공격도 이어지고 있고,
이거는 일본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본에서 차별받는 대상은 주로 한국 사람들이에요. 제일 한국인들. 제외 교포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적으로 간주를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상적인 내전 상태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파시즘의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전쟁 중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럼 과거에 굉장히 관용의 아이콘이었던 프랑스가 지금은 외국인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그렇죠. 하는 것도 말하자면 파시즘이 조금씩 고개를 든다. 전 세계적인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너무 정확해서 난 사실 좀 뻔짓한데, 그러니까 나는 일베의 표현의 자유나 아니면 그들이 이제 바보 행세, 스스로 병신 행세 한다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디오니서스적인 것 같기도 하는데. 아니 그게 지금 전 다르게 얘기하는 게 그거는 DC 인사이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일베가 갖고 있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비판할, DC 인사이드를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그건 비판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 근데 그러니까 전체주의의 탄생과 전체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보면은 너무 유사해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른 사이트에서 일베가 어떤 사이트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생각도 안 하고 일베인이라고만 하면 벌레다, 없애야 될 대상으로 낙인 찍는 거는 마찬가지 전체주의라고 볼 수 없습니까? 지금은 거의 극단적이라 할 정도로 너 일베아니가 완전 굉장히 기분 나쁜 표현이 만약에 되고 일베충을 그렇죠. 털어서 내가 테러를 가하고 공격을 저는 그런 건 반대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고 보통 퍼져 있잖아요. 일베는 사회악이다. 그것도 문제. 그것도 문제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파시즘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되게 동일해요. 그러니까 파시즘이 어떻게 등장하냐면은 항상 경제적 위기와 같이 등장하는 거야. 경제적 위기가 발생하면 필연적으로 파시즘이 탄생하는데 그 경제적 위기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탄생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그 원인을 찾아 헤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눈에 띄기 시작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일단 외국인 노동자야. 외국인 값싼 노동자가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적대시하기 시작합니다. 네, 유럽 사회에 굉장히 지금 극우가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굉장히 마초적인 성향을 띠게 되고 여성에 대한 비하도 같이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성이 과거 전통적으로 사회를 유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행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 같아요. 내 일자리를 뺏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한 차별, 여성에 대한 비하가 파시즘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고 마초적인 특성, 그리고 이상하게 신체적인 특징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이 히틀러 뭐 이런 것도 그렇고 파시즘적인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그 왜 세일러문이나 이런 것처럼 뭔가 손짓이나 발짓을 통해 가지고 어떤 자신들의 이념을 표출해 보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해병대 전후에 이분들이 막 해병대 옷 입고 그때 자기의 추억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런 거랑 조금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일베들이 자신들을 표현할 때 그 사진 찍을 때 그 손가락으로 일베 표시하는 거 보고 난 너무 썸짓해. 깜짝 놀랐어요. 전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일베들이 소수자가 되다 보니까 일베 안에서는 주류지만 외부에서는 아까 말했잖아요. 일베를 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욕으로 들릴 정도로 일베 한다는 건 일종의 일밍아웃이라고 하거든요. 커밍아웃처럼. 그래? 일베 한다는 걸 커밍아웃을 못해요. 굉장히 명예로운 행위입니다. 그 안에서는. 거기 안에서는. 이게 파시즘의 논리랑 너무 동일하지 않아요? 굉장히 동일한 양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놀라웠고. 손짓발짓을 통해서 인증샷을 하는 거는 그만큼 내가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일베인 거 얘기하면 맞아 죽을지도 모르지만 영웅적인 행위예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떤 논리랑 비슷하냐면 내가 나치 친위대 당원인데 길거리에서 유대인을 패 죽이면서 만장을 차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심리랑 닮아 있는 건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 반대 급부가 그렇다면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보는 사이트 안에서 그런 게 안 나타나냐라고 생각하면 나타나는 얘기들이 너무 안 많거든요. 나타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케이스도 많죠. 근데 우리는 일단 논의의 초점은 일베에 집중을 해봅시다. 일베에서 나타나는 일베만의 특징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베가 그렇다고 문제적인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동북아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 일본에서 구구적 성향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유나 중국에서도 이제 반일 감정이 높아지는 거나 이거를 그냥 보면 안 되고 경제적 위기랑 동일하게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위기는 뭘 동반하냐면은 전체주의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시발점이 일베는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야. 전 너무 불편해. 이 얘기를 지금 듣고 이제 너무 막 가슴이 막 불편해.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전체주의자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돼. 파시즘들이 아니라고 생각해.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유사하다는 분석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파시즘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렇지. 나도 일베 그게, 그니까, 초기에 일베 게시판에 나와 있는 사람들 권위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아니면은 스스로에 대해서 저하게 낮게 평가하거나, 난 그거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이제, 그 세월호 관련돼서 반대 집회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뭘 갖고 오냐면 태극기를 갖고 오거나, 아니면 국가의 이름으로, 애국보수라는 이름으로, 점점 그게 변질되는 게 나는 걱정되고 두려운 거지. 근데 이거는 이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면, 예전에 촛불 시위를 많이 할 때 모든 국민들이 그분들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광우병 소고기 그거 할 때.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국민의 말을 들어라. 마치 지금 시위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주류의 태도이고 예를 들면 뭐 FTA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뜻에 반해서 하려는 것처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전혀 다른 거죠. 왜 전혀 다르죠? 왜 우리가 애국보수라고 얘기하는 우리 것처럼 사회의 가상의 적을 설정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집단 린치를 가하거나 비하하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아니야, 가상의 적을 설정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했잖아. 그러니까 좀 얘기를 하면 적을 나누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를 우리가 분석이라고 하잖아. 분석이라는 건 잘라보는 거고 어떤 사회가 됐든 물질이 됐든 잘라보는 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자르는 방식이 중요한 거야. 어떤 사람은 우리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를 횡으로 자르는 사람이 있고 종으로 자르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은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횡으로 자르는 사람. 횡이면은 가로인가? 가로로 자르는 위아래로 자르는 사람 있잖아. 그지? 위아래로 자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진보가 그렇게 잘라요. 위에는 누가 있냐면은 가진 자가 있고 못 가진 자가 있고 그게 계급적 투쟁으로 사회를 분석하는 게 진보의 시각인 거야. 반면에 종으로 자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으로 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르냐면은 그 국내나 우파냐 아니면 좌파냐로 자르는 거야. 진보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은 위아래로 자르고 보수가 갖고 있는 그 사고방식은 나와 내가 아닌 것들을 종으로 자르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성 혹은 외국인 아니면은 일본, 중국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보수가 갖고 있는 분석의 방식인 거야.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소고기 집화나 이런 것들은 사실 진보적 논리가 그 안에 껴 있어요. 소고기를 수입하는 거나 FTA를 체결하는 거나 누구한테 이익이 되는 거냐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익이 되고 밑에 있는 농민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피해가 된다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야. 반면에 지금 일베나 아니면 보수 정권에서 자꾸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외부의 적을 일본이나 중국이나 아니면 여성이나 외국인이나 그렇게 자르고 있다는 거지. 근데 어떻게 자르는 둘 다 자르는 방식이네 똑같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내 생각에 자르는 방식 중에서 위아래로 자르는 것은 타당해 보여요. 왜냐면 잠깐만. 그럼 여성 비하에 대해서는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애국 보수고 정말로 민주화보다 지금 산업화가 우선화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그 세계적인 정세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인가요? 아니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이념적인 방향의 가치 판단을 여기서 떠나서 그게 작동하는 방식이 있어서 파시즘이라고 과거에 이제 우리가 파시즘 연구자들이 했던 메커니즘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지. 그게 일베가 파시스트다라는 게 논리가 아니고요. 예, 그런 경향이 관찰된다는 거니까 일단 동일하게 여기서 난 잘라서 세계를 보고 있는 근데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한 반대쪽 얘기를 지금 독실이는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많이 봤어요. 제가 보는 사이트에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냐면 아까 얘기했나 그 현재 지도자에 대한 거의 성적인 이거 왜냐면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에 성적인 비하까지 리플이 달리거든요. 그럼 보통 어떻게 했었냐면 원래 그 아래 리플이 지금 무슨 얘기하냐. 네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일베 애들이랑 너가 다를 바가 뭐냐. 이런 식의 원래 자정작용이 들어가는 리플들이 달렸었는데 점점 극단화되면서 이게 뭐 일베 탓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좀 큰 눈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도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그렇게 극단적인 리플이 달리더라도 사람들이 킥킥거리고 그냥 웃고 말아요. 사실 그것도 문제지.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시작했다를 얘기할 것이 아니지. 어떻게 보면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쪽에서는 또 파시스트적인 경향이 있잖아요. 지역 구분도 마찬가지인 게 그치, 사실 그런 경향도 나타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파시즘 그 발생하니까. 그런데 이제 지역 구분도 마찬가지인 게 일베에서 처음에 시작했었던 것들이 항상 전라디언 하면서 홍어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비하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제가 활동한 사이트라든가 혹은 좀 더 이제 좌경향이 강한
그런 사이트에서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제 경상도를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지. 왜 전라도만 이렇게 욕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체성이 전라도에 있어서가 아닌데 너네들은 이쪽에서 대구 출신이라든가 뭐 그쪽을 굉장히 싫어하면서 정치적인 걸 보면서 딱 양분되잖아요. 저희가 그걸 보면은 만약에 그런 경향이 투표한 거 나타난다면은 저는 이제 그 사이트를 안 가봤으니까 양쪽 다 파시즘적인 경향으로. 아니 이거 끝까지 들어보세요. 뭐가 있냐면 그쪽은 뭐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대구를 고담대구라고 욕하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서 대구에서 예를 들면 지하철 사건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뭐 강간 사건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기사가 뜨면 역시 대구 이런 식으로 같이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일베는 그걸 받아들여요. 일베는 우리는 양쪽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베 안에서 대구도 욕하고 일베 안에서 경상도도 욕해요. 그리고 충청도도 이제 예를 들면 뭐 멍청도라고 하면서 같이 욕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진보라고 하는 쪽에서도 거의 일베랑 동일한 것들이 이제는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극단적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지역 구분을 안 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지. 아예 안 하는 걸로. 근데 일베 안에서는 오히려 그걸 먼저 받아들여요. 얘네들은 경상도를 저쪽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진보 진영에서 분노한 사람들 일부겠죠. 극히 일부가 경상도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냐. 걔네들은 원래 뭐 성격이 모질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면은 얘들은 크크거리면서 일베에서 받아들여서 맞아. 우리는 이래. 이러면서 그걸 되게 그냥 웃음거리로 그냥 받아들여요. 실제 그렇진 않고. 그러니까 그 아까 전에 일베가 어휘를 사용하는 방식이 너무 정교하다고 얘기했었는데 전라도를 비하하는 이유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은 3당 학당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이었던 거야. 지역을 나눴던 이유가 뭐냐면은 군부 정권이 계속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수의 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발생했던 게 사실 전라도였던 거잖아. 그러니까 일베에서 어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과거에 이제 산업화의 중심이었던 어떤 군부 정권이 사용했었던 논리 방식을 조금 더 다름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보에 이 얘기를 거죠. 조금 떠나서 이거 복잡한 얘기인데 진보에서 시간이 오히려 지금 너무 없으니까요. 일베 루저론도 있어요. 흔한 담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일베 애들은 그 얘기도 좀 해야지. 많이 못 배우고 뭐 사회적인 성취도 못했고 여자친구도 없고 뭐 맨날 인터넷만 하는 루저들이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보상 심리를 여기서 찾는 거다. 이런 논의도 굉장히 많이 퍼져 있죠. 예,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폭식 투쟁 현장에 나갔더니 역시 일베 할놈처럼 생겼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막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그런 거죠. 그런 표현들. 지금 이런 표현들. 네. 그러니까 진보가 뭘 획득하냐면은 진보는 지혜롭고 뭔가 정상적인 사람들인데 진보가 아닌 그거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은 못생기거나 외모적으로 이제 인신공격을 하는 거예요. 못 배웠거나 루저다. 연애 한번 못 해봤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비하가 이렇게 있다. 그렇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근데 실제 저는 정확한 데이터 수치를 몰라가지고 실제 사용자들이 더 문제가 됐었던 게 한번 그 언론사에서도 나오고 그랬는데 일베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전문직이고 고학력자분들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되게 뭔가 놀람, 충격을 주지 않았었나요? 맞아. 그런 적이 있었죠. 네. 실제로 뭐 제가 본 거는 이제 TV에서 이제 말해도 되나요? 뭐 SBS에서 예를 들어 그 언론사에서 3사 언론사에서 취재한 거 이제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보면 실제로 자기가 인터뷰를 응하겠다 해서 오시는 분들 좀 보면은 전문직에 종사하시거나 그냥 학력이 서울대 그러니까 보통 그냥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이에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일베의 다수 이용자층을 대표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러니까 묶어서 일베가 전체적으로 루저다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잘 몰라서 그분들이 학력적인 거나 뭔가 자기 지위적인 게 떨어져서 루저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모두가 다 평등하니까 서로가 그냥 너도 그냥 루저고 나도 루저지만 그냥 그래서 우리는 동등하다라는 연대의식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는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 그건 괜찮지. 아니 그거는 DC에 있었던 거예요. DC에서 네네. 너도 병신 나도 병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웃는 거지. 그러니까 일베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DC 거가 이렇게 스물스물 들어오면 안 돼. 같이 연결은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난 다양성을 추구했던 일베가 만약 정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일베의 정신이 만약 다양성의 추구고 우린 권위에 대한 비판이다. 그럼 나는 굉장히 포스트 모던 쪽이고 한국에 없는 그런 문화로서 B급 문화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자꾸 반복하는 거지만 이게 옷을 입는 거야. 이념의 옷을 입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근데 그 이념의 옷을 입혀주는 게 누구 특정인이 어떤 개입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저는 그런 거는 오히려 특정인이 심지어 개입했다고 하더라도 별로 그냥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얘네들도 그렇게 할 오히려 권리가 있어.
그쪽으로 가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돼. 근데 그거보다 저는 그 아까 용어들을 이야기하면서 용어가 결국엔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그 깡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거에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던 애들이 그냥 재미가 있기 때문에 혹은 지금 얘기한 것좀 재밌거든요. 뭐 너도 병신이야 나도 병신이야 우리 서로 병신이야 그러면서 웃는 것이 웃기기 때문에 그걸 보다 보면은 사고가 바뀌어요. 저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오히려. 사실은 재미는 없던데 난 네이버 봄이 재밌어요. 네이버 봄을 추천합니다. 사고가 점점 굉장히 평소에는 악하다고 생각하고 충격 먹은 것들이 점점 악하지 않게 느껴지고 충격이 아니게 느껴지고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지 뭐로 변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 문득 예를 들면 소개팅에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예를 들면 여성 비하를 얘기를 할게요. 그분이 그냥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을 했는데 그걸 갖고 이거 인터넷에 가고 얘기해야지 오늘 뭐 김치년 만났다 이러면서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극단적으로 사고가 오히려 좁아지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집단이 만약에 아주 소규모로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그런 탈출구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이념화된다는 게 왜 문제냐면은 그게 사회 주류로 들어서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야. 행게이라고 하네요. 행동하는 게이들 그래가지고 이게 사회 주류 담론에 속하고자 하고 그걸 손을 내밀어서 끌어들이고자 하는 기득권들이 있는 거야. 이게 정말로 문제인 거지. 내 생각에 그런 것들이 배제돼 있고 권력의 개입이 배제돼 있고 이 사람들이 소수의 문화를 유지해가지고 막 편협적인 행동한다. 그거는 사회의 뭐 탈출구나 해방구로서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확하게 반대로 원래 보수들이 일종의 조선일보, 조중동이 주장하던 것들이에요. 사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예를 들면 촛불 문화제를 하는데 뒤에 뭐가 있다. 정치권이 분명히 뒤에서 조작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똑같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촛불 문화제 몇 번 많이는 안 나가봤는데 몇 번 나가봤을 때 저는 뒤에서 조작하는 일종의 배후 세력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조중동 계속적으로 배후 세력이 있고 그걸 갖고 이야기하는 거야. 경찰들도 심지어 사실 이제 권력의 일종의 강아지 역할을 했었던 그런 경찰들도 일부 있었죠. 어떤 시대에 따라서. 아주 일부. 그때도 그 사람들은 배후 세력을 찾으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저는 없다고 생각했던 배후 세력을 왜 찾을까? 그리고 그게 되게 못마땅했거든요. 왜 배후 세력을 여기 굳이 집어넣으려고 하나?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최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일배를 등에 업는 일종의 좀 그거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제가 이해 못했나? 그지 사실은 그런데 요번에 그 민주당에서 어떤 분이 하시지 않았나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정책을 참고할 때 일베도 참고한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게 우리가 볼 때 그거 내가 얘기한 거 아니야. 그 언론에서 그 민주당에서 어떤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과했는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했거나 그런 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 없었을 거라고 난 믿어요. 그런데 이념적인 지원을 해주는 사람들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뭐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는데요. 너무 아쉽다, 몇 가지 진짜, 항상. 제가 이제 일베 관련해서 자료 조사를 하다가 사실 논의할 게 한 30분 정도는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또 쫓겨나게 생겨가지고요. 네, 이쯤에서 하면은 우리 일베한테 털리진 않겠지? 제가 웬만한 거 다 자르려고요. 내가 한 얘기는 일단 다 자르려고. 논문을 한 편 제가 찾아본 게 있어요. 그래서 일베들의 그 글을 약 33만 건 정도 분석을 하고 실제로 일베 유저들 10명을 인터뷰를 장시간을 해서 이제 사회학과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논문을 시사인에 이번 지난주호였나? 거기에 이제 요약해서 실어놓은 게 있어요. 저도 논문 원문을 보진 못했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공개가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석사 논문이고 올해 8월에 나온 논문이라고. 일베 관련된 논문. 예. 그래서 이분이 일베들의 어떤 논리 체계 혹은 어떤 그들 나름대로 도덕적인 사고 방식 이거를 분석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베가 일베의 주적으로 설정하는 집단이 3개가 있습니다. 여성 그리고 진보 세력, 호남 세력입니다. 일베가 이들을 비난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권리와 의무가 불일치하다는 겁니다. 즉, 이 세력은 자기네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를 부당하게, 과하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성들은 데이트 비용 안 내면서 남자를 등쳐먹으려고 한다. 진보 세력도 자기 능력으로 성공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국가를 등쳐먹으려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반면에 일베가 추정하는 세력은 남성, 산업화 세력, 그리고 기존의 어떤 영남 세력, 우리 사회의 주류 세력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대한민국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기여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여한 거에 맞게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거고 그러나 여성 진보 호남 세력은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한 것도 없으면서 거기에 비해서 더 큰 보상을 요구하면서 떼쓰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어떤 도덕관념, 이들의 아니 이 사람들의 논리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도덕관념 속에는 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무임승차를 부당한 것으로 본 어떤 도덕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신자유주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거기에 비해서 자신의 노력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어떤 무임승차의 태도에 대해서 이건 사실 근데 일단 우파들의 기본적인 도덕 감정이잖아요. 맞지. 하지만 할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감정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 사실은 중도적인 시민들도 그런 감정이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그런 도덕적인 관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일베가 먹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일베들이 지금 완전히 무논리고 비도덕적인 집하고 매도할 수는 없고 그들 안에서도 먹힐 수 있는 어떤 도덕적인 어떤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정의의 관념. 그거는 무임승차는 거부한다. 우리들은. 오케이. 예. 심지어 본인들이 기득권이 아니더라도 그죠. 일베가 추구하는 정의고 이들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약자에 속하는 그 여성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소수 계층을 갖다가 무임승차하는 특권 계급이라고 오히려 가치 전도를 시킨다는 거죠. 이들의 가치 체계 속에서.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적인 걸 한번 꼭 공유하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네. 이 사람이 일베 유저들을 심층 면담한 결과입니다. 일베 유저들을 심층 면담했었던 결과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들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아버지 혹은 서울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냐 했을 때 이들이 꿈꾸는 거는 우리 아버지 세대가 해왔던 어떤 평범함의 성공 스토리. 즉 열심히 자기가 자수성가해서 서울에 올라와서 김치녀가 아닌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자기 집을 가지고 자기 가족을 꾸리고 이걸 꿈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결론은 어쩌면 이 일베의 이런 가치 체계는 권위주의 산업화 시대에서 성공해왔던 우리 아버지 세대의 생존 전략을 내면화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논문에서 그 논문에서 즉 권위주의 산업화 시절 우리 아버지 세대의 생존 전략이라는 거는 그냥 나쁘게 말하면 기회주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강한 놈한테 붙은 거죠. 또 그렇게 사실 걱정되는데. 라고 이 사람이 분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분석해.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충분히 동의를 해요. 독재 정권 시절이었고 거기에 반대했을 경우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거는 맞는 얘기니까. 시작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강자라 하면 국가 권력, 뭐 한때는 군대였기도 했고요. 그 조직 내의 상급자, 뭐 아버지, 대기업, 뭐 이런 것들이죠.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 여기에 이쪽 편을 잡아야 된다라는 어떤 의식을 내면한 것 같다. 일베들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일베 이용자는 근대의 한국 체제가 가장 성공적으로 산출해낸 통치 대상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다고 그런 논문도 제가 본 것이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가 빨리 나가야 돼가지고 나가라고 하셔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좀 하고. 네네. 그럼 마지막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마디만 합시다. 10초씩만 하도록 하죠. 저는 일베가 왜곡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곡되어 있는데 그건 이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겠고 거기서 그러한 정보 글이라고 해놓은 그런 왜곡된 글들을 계속 보면서 시너지를 일으켜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왜곡되어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왜곡되어 있고 여러분들 악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악하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악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빨리 빠져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아쉬운 게 진보가 갖고 있는 논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시간 관계상 나중에 한번 날 잡아서 하도록 하고 일단은 일베 얘기하는 거 무섭다 걱정된다 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논쟁을 끝내지 말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 갖고 계시면 저희가 대화를 부족하게 했어요. 그래서 카페에다가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더 계속해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덧붙이자면은 일베가 보여주는 모습들을 우리 사회에서 이제 터부시하고 완전히 이제 박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게 일베만의 특성은 아닌 것 같아요. 인류 사회에서 꾸준히 반복되어 왔던 어떤 인간성의 어두운 측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만 일베가 워낙 자극적으로 표현을 하니까 눈에 띄긴 띄어요. 그래서 형식이 워낙 요란스럽기 때문에 메시지가 좀 눈에
뛰는 경향이 있지만 일배 이외에도 일배적인 어떤 사유의 패턴이라든가 행동 맞아요. 패턴은 우리가 그걸 정말로 경계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숨어 있는 일배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을 굉장히 당연시하고 어떤 나와 다른 타자에 대해서 이분법적으로 재단하면서 관용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들은 그런 일배는 사실상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권력을 잡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권력을 잡은 일배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계를 늦추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도희. 네, 그 생각보다 시간이 짧네. 2시간 해가지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오늘 모르고 있던 것들 여러 가지 알게 돼서 좋았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